이번 이동 서비스 관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이동 서비스 관리는 2-1번 일정 관리부터 2-9번 외출 현황 리포트까지 총 9개 서비스로 구성이 되어 있으며, 이동 서비스는 크게 공단 업무에 맞춰서 총 4단계 정도의 업무 흐름대로 처리를 해 주셔야지 업무 처리가 가능합니다. 먼저 이 2-1번부터 상세 기능 설명에 들어가기에 앞서 이 네 가지 큰 흐름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차량 정보 및 급여 이용 계획 설정이 필요한데요. 이 부분은 기본적으로 2-4에서 차량 정보가 등록이 돼 있어야지만 나중에 2-1번의 일정 관리라든지 2-3번의 탑승 관리 등의 기록이 가능하기 때문이며, 이 부분은 공단 차량을 등록을 하실 때 반드시 공단에 신고된 차량 번호가 반드시 일치를 해야 되고요. 이 차량 번호에는 여백도 틀리지 않게 정확하게, 공단이 만약에 11가에 111로 돼 있다면 그렇게 써주셔야 되고, 11가에 여백 띄고 111로 돼 있다면 그 여백까지도 반드시 일치를 시켜 주셔야 되고요. 이 차량 등록 후에는 이쪽에서 차량 수정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셔야 될 게, 수급자와 차량의 기본적인 연결 설정은 2-1번의 일정 관리의 이용 계획에서도 수정이 가능한데요. 이 부분에서 하는 것보다는 1-1번에 수급자 정보 관리에서 해당 어르신별로 급여 이용 계획을 눌러 요일 시간이라든지 이 부분은 상관이 없고요. 시작과 종료 차량을 기본적으로 사용하신 차량으로 설정을 해 놓으시면 나중에 2-1번의 일정 관리에서 일정 업로드를 할 때 이런 부분들이 따라가게끔 설정을 해주는 게 1단계입니다. 그 다음에 해주셔야 될 게 2-1번 일정 관리에서 수급자별로 일정을 만드는 방법이 있는데요. 이 일정을 등록하는 방법은 총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기존대로 일괄 일정 등록을 아까 첫 번째 단계에서 월화수목금토로 해서 시작 시간과 종료 시간을 설정을 해 놓으신 계획서대로 설정하는 방법대로 하시면 일괄 일정 등록을 눌러서 저장 처리를 하시면 해당 수급자별로 급여 이용 계획 시간과 종료 시간에 맞춰 차량 정보까지 일괄적으로 생성하는 케어포의 일괄 생성 등록 방법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공단의 청구 내역 쪽에 눌러보시면 공단 사이트에 기타 쪽에 엑셀 다운로드에 일정 계획이라는 탭이 있어요. 이쪽으로 가셔서 해당 연월에 맞는 일정 계획을 엑셀로 다운로드를 받을 수가 있고요. 이 엑셀을 올리셔서 일괄적으로 해당 월의 모든 어르신의 계획을 불러드리는 방법이 있고요. 제가 이 부분을 한번 테스트로 시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일정 계획 12월 거를 테스트로 불러온다면 이 엑셀 파일을 불러들여서 엑셀에 등록되어 있는 모든 어르신의 총 일정을 불러들여서 처리를 하고 있고요. 이게 맞춰지면 한꺼번에 모든 수급자분의 일정들이 등록이 처리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첫 번째 말씀드린 급여 이용 계획에 따른 일괄 일정 등록 방법과 공단의 일괄 등록 방법 중에 케어포에서는 가능한 공단의 적기 통보로 등록이 되었던 공단 일정으로 한꺼번에 올리는 이 방법을 권해드리고 있고요. 실제적으로 업무를 하실 때도 이 공단의 일정 계획 파일로 한 방에 올리시는 게 제일 편하실 겁니다. 3단계는 2-3번의 탑승 관리인데요. 이 부분은 이제 이동 서비스 기록이라는 게 있어요. 이동 서비스 기록이라는 거는 실제 이 일정의 어르신들이 입소를 했는지를 이제 탑승 기록과 그 다음에 차량을 이용을 안 하신 분들은 출석 관리에서 기록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차량을 이용하시는 경우라면 해당 일자에 탑승 체크를 하신 다음에 저장 처리를 하시면 이렇게 나중에 이 입퇴소 기록들이 일정 관리에 해당 어르신의 12월 3일날 이동 상태로 이 이동 서비스 기록이 일지가 저장되었다라고 표시가 되고요. 이 서비스 기록이라는 게 나중에는 그 다음 단계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공단을 청구를 위한 가감사 쪽에 입퇴소 내역 그쪽에 활용이 되는 기본 자료로 사용이 되기 때문에 이 3단계 과정도 일정 잡으신 다음에 진행을 해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4단계는 이 2-3번이나 2-2번의 출석관리 쪽에서 기록을 하셨던 입퇴소 내용들을 이 2-6번의 공단 급여비용 청구 자료라는 서비스를 통해서 12월 달에 이러한 기록들을 그 공단으로 올리는 파일을 한꺼번에 그 엑셀로 내려받으신 다음에 이 자료들을 공단으로 올릴 수가 있고요. 요 올리는 자료들은 나중에 공단에 보시면 그 가감산 쪽에 일괄 업로드를 하시면 쭉 올라갈 거고요. 이 올라간 거는 나중에 그 다음 달 초 5일 이후에 청구 작업을 하실 때 수가 청구에 활용이 됩니다. 그리고 입퇴소 일괄 등록에 대한 그 등록 방법은 저희 쪽에 KF4에 동영상 자료가 있으니까요. 이걸 참고를 하셔서 그 진행 처리를 해주시면 되고요. 이렇게 총 그 이동 서비스는 1단계 기본 정보 설정을 하고 2단계 어르신별로 일정 관리를 잡으시고 그 다음 3단계는 이동 서비스 기록을 하고 나머지 4단계는 입퇴소 내용을 계속 공단에 올려주는 방식으로 쭉 4단계의 큰 흐름으로 진행이 되고요. 1단계는 한번 진행을 하면 이제 그 다음부터 매월 2단계, 3단계, 4단계 이게 계속 반복되는 형태로 매월 업무 진행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그 명세서 생성까지 관련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입퇴소 공단 자료를 올리고 나서 그다음에 다음 달 초 5일 이후에 청구 작업을 하게 되면 공단에서 그 청구 내역 상세라는 걸 내려받으실 수가 있어요. 청구 내역 상세라는 거는 수가 청구를 한 다음에 그 어르신별로 일자별로 얼마의 수가로 산정 비율이 결정이 되어 지급이 됐다라는 그 결과 엑셀 내용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이런 부분들은 총 공단 파일을 내려받으신 다음에 청구 내역에서 청구 내역 상세를 올리시면 여기에 따른 청구 내역들이 쭉 반영 처리가 될 거고요. 이런 부분들은 나중에 그 7-1번에 본인 부담금 관리 쪽에서 생성을 하실 때 기초적인 자료로 활용이 됩니다. 이렇게 아까 2-5번에 청구 내역을 올리시고 나서 청구 내역을 생성을 하면 이게 쭉 공단에 있는 수급자의 일정으로만 계산 처리가 돼서 이렇게 명세서를 출력을 할 수가 있고요. 네, 요 7-1번의 본인 부담금 청구 관리는 추후에 7번의 본인 부담금 쪽에서 설명을 드릴 때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럼 2-1번의 일정 관리부터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1번의 일정 관리는 먼저 공단의 그 일정 관리하고 비슷한 개념인데요. 이 부분은 일정이 등록이 돼야지만 나중에 3-1번의 요양급여 제공 기록이라든지 4-1번 간호 예를 들어서 제가 1월달 거를 한번 또 테스트로 해서 올려보겠습니다. 공단의 일정계획 등록 이렇게 등록을 해주시면 쭉 올라가서 진행이 될 거고요. 네, 이렇게 진행이 돼야지만 어르신별로 이 일정에 맞춰서 이 해당 일자에 오늘 14일에 일정이 있어야지만 3-1번의 요양급여 기록지 작성이라든지 4-1번의 간호
그 다음에 5번은 지금 프로그램 일지는 일정 관리 쪽에 등록이 된다면 일지 작성까지 가능하고요. 이렇게 수급자에 관련된 기록을 할 수 있는 기본적인 스케줄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거는 지금 월 현황판 개념으로 보시면 돼요. 왜냐하면 일정 관리 안에는 그 공단의 그 적기 통보 일정 등록을 한 달 전에 미리 등록을 하시는 거에 일정이 반영이 되었다가 중간중간에 그 월 중에 출석이라든지 탑승 관리 기록이 들어가면서 이런 부분들은 처음에 공단 일정 들어갔을 때는 일정으로 표기가 돼서 이렇게 아이콘이 되어 있다가 이동 서비스 관리를 이제 기록하기 시작합니다. 예를 들어서 2-3번에 오늘 일자로 김전수님 차량에 탑승 체크를 해서 8시 30분 이 도착 시간이라는 거는 탑승한 시간으로 개념으로 보시면 되고요. 이렇게 기록을 하면 김전수님의 오늘 일자 일정이 이동 상태로 아이콘이 변동이 되고 이동으로 변경이 된다는 거는 이동 서비스 기록이 되었다는 그래서 이 시간으로 반영이 되었다는 의미고요. 만약에 그 공단에 처음에는 8시 30분으로 일정 계획을 잡았다가 실제 그날 입수하신 게 8시 40분이다라고 탑승 기록을 저장을 하시면 기본적으로 김전수님의 이동 서비스 시간이 8시 40분으로 현황판 개념으로 이동 서비스 시간으로 반영이 바뀌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이 공단 청구가 만약에 완료돼서 2-5번에 청구 내역이 업로드가 된다면 이 최종 일자들은 결국은 청구 내역 상세로 변경이 됐고요. 예를 들어서 아까 12월 달에 저희가 아까 일정을 올린 다음에 이제 중간에 이동 서비스 기록을 하는 거는 이제 누락을 시켰고 그 청구 내역 상세로 덮어서 쓴다면 청구 내역 상세로 최종적으로 모든 일정들이 반영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 월 초에는 일정표, 월 중간에는 탑승 출석 기록의 시간, 그다음에 다음 달 초에는 청구 내역 명세도 내역 시간대로 바뀌기 때문에 일정의 그 현황표 개념으로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지금 이거를 좀 일정은 일정대로 중간에 이동 서비스는 서비스대로 공단 청구 시간대로 보고 싶으시다면 2-5번에 청구 내역 상세 서비스로 가보시면 12월에 처음에 일정 서비스 일정 그러니까 공단에 적기 통보를 했던 일정 시간이 수가 맞춰서 나올 거고요. 중간에는 아까 이동 서비스라는 거는 2-2번에 탑승 출석 기록과 2-3번에 탑승 기록이 들어간 기록들 아까는 제가 지금 그 테스트로 올린 구 12월 3일 한 건만 기록을 했기 때문에 이 한 건만 올라올 거고요. 그 다음에 공단 청구는 지금 청구 내역 상세를 올릴 때 이 공단의 시간이 올라가는 거고요. 그래서 그 어떻게 보면 다음 달 1월 달 초에 보면 12월의 그 시간들은 공단의 청구 최종 시간으로 반영이 되었다는 게 확인이 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제 월 현황판 개념으로 2-1번을 이해를 해 주셔야 되고요. 2-1번은 무조건 공단의 그 적기 통보된 일정으로만 이해를 하시면 안 되고 그 업무 처리 시기에 따라서 최종적으로는 청구 내역의 일정 시간으로 반영이 된다. 이렇게 참고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화면에 상세 기능을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1번의 왼쪽 그는 목록이고요. 이 목록 상단에는 그 해당 그룹이라든지 이런 거에 따라서 목록 분류들이 선택이 되고 감경률, 이 감경 있냐에 따라서 조건자 리스트가 지금 기본적으로 산출이 될 거고요. 그리고 지금 그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르신을 선택하면 어르신별로 오른쪽에서 각각 등록된 1월의 일정들을 지금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한 가지 특이한 점은 일정 이동 서비스 청구 관리라는 그 항목이 따로따로 나누어져 있어요. 이거는 어떤 걸 의미하냐면 아까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일정이라는 거는 공단에 그 일정 계획을 업로드한 경우나 아니면 첫 번째 흐름도에서 안내를 해드렸던 케어포에서 일괄 일정 등록으로 수동으로 어르신별로 만들었던 일정들의 횟수를 의미를 하는 거고요. 이동 서비스라는 거는 지금 아까 탑승 기록, 이 탑승 기록을 갖다가
몇 건씩 등록이 되었는지라는 걸 하고, 이 이동 서비스 기록이 추후에 나중에 2-6번의 공단급여 청구자료 입퇴소 내역을 만들어낼 때 이동 서비스 횟수에 기록된 시간과 그다음에 차량 탑승 정보, 이런 정보들이 실려서 들어가기 때문에 이동 서비스 횟수 확인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공단 청구라는 거는 아까 12월에 공단에 청구된 청구 내역 상세의 횟수, 이거를 나타내는 횟수입니다. 여기에 대한 것들은 각각 제가 아까 그 2-5번에서 구분되어서 나타내는 것을 확인을 해드렸고요. 그 다음에 저희들이 그 목록에 이제 하단에 보면 일괄 출력이라는 게 있는데요. 일괄 출력은 이 어르신별로 월간 일정표를 출력을 할 때 이렇게 개별로 선택해야지만 출력이 가능한데, 일괄 출력에서는 원하시는 어르신, 일정이 있으신 분들만 체크박스가 나오겠죠. 이분들을 체크해서 간략형을 원하는 경우 간략형으로 일괄 출력을 할 수 있는 기능 버튼이고요. 그 다음에 기본형, 상세형, 수정 일정. 수정 일정이라는 거는 처음에 저희 케어포 쪽에서 일정을 잡았을 때 예를 들어서 1월 달에 아까 제가 시간을 하나 좀 예를 들어서 이거를 16시 40분으로 변경을 했다면 수정된 일정으로 변경이 될 거고요. 요 수정된 일정만 나타날 건지에 대한 출력물이고요. 이렇게 일괄 출력 기능이 있고요. 전체 일정이라는 거는 그 해당 월에 기관 시점에서 그 일자별로 총 어르신 일정이 몇 건이 잡혀져 있고,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급여 기록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 급여 기록이라는 거는 공단에 청구된 내역의 건수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공단에 이렇게 청구가 쭉 되어 있는데 일치하지 않는 경우는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공단은 그 어르신 사정에 따라서 23일까지만 그 처음에 그 한 달을 전부 적기 통보를 잡았다가 일정을 잡았다가 실제 그 12월 달에 23일까지만 나오시고 24일 때부터는 청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나눠서 지금 나오는 경우가 있고요. 요거를 이제 비교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일자별로 기간점별로 하는 게 있고, 여기 보시면 서비스 일정 일괄 등록이라는 버튼이 있는데요. 이 일괄 등록 버튼의 기능은 어르신이 만약에 공단에 올리지 않고 이 케어포에서 일괄 일정을 등록을 받을 때 어르신별로 눌러서 일괄 등록을 눌러야 되는데, 한 번에 다 생성을 하고 싶다, 급여 이용 계획 수정대로, 그럴 때 전체 일정 눌러서 일괄 등록을 누르면 그 급여 이용 계획에 있는 스케줄별로 모든 해당 어르신의 일정표를 일괄적으로 만들어내는 기능입니다. 이 부분은 지금 어르신별로 한 달 일정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시간 소요가 좀 걸릴 수가 있으니까요. 그 부분들은 이제 감안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 왼쪽 설명은 이제 이렇게 기능들을 설명하실 테고, 아까 이쪽은 일정 계획 및 청구 내역 상세 공단 연동은 아까 공단의 일정 파일이라든지 청구 내역 상세를 올릴 수 있는 기능 버튼으로 참고를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 기능 상세 설명을 드리자면 기본적으로 수급자의 기본 정보가 나오고요. 그리고 급여 이용 비용이라는 게 있는데, 급여 이용 비용이라는 거는 해당 어르신 등급에 맞춘 급여 한도액이나 서비스 일정은 그 공단의 일정 그 횟수 있잖아요. 그 횟수를 의미하고, 예상 급여 비용은 어르신 그 등급에 맞춰서 시간을 잡았을 때 이 시간의 총 1월 달의 총 합산 급여 비용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 이 부분은 일자별로 좀 보기를 원하시면 월간 일정표 출력을 눌러서 상세형을 누르시면 그 두 번째 페이지에 일자별로 제공 시간에 따른 수가 표시, 그다음에 본인 부담금까지 전부 다 원 단위까지 확인이 가능하십니다. 그리고 청구 내역 상세라는 거는 아까 12월 달에 청구 내역 상세 업로드를 했을 때 이 업로드된 건수를 의미를 하는 거고요. 예상 급여 잔액은 급여 한도에서 일정을 잡으신 급여 예상 비용을 뺀 나머지 잔액이고요. 본인 부담금은 이 급여 비용에 따라서 요 감경률, 부담률에 따라서
수급자 보호자가 감당을 해야 될 부담을 해야 될 본인 부담금을 예상치를 좀 나타내는 항목으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일정을 등록을 하시기 전에 반드시 2-4번에서 차량 등록이 돼야 된다고 아까 제가 안내를 드렸었고요. 요 부분이 지금 왜 필요하냐면 그 공단의 일정 파일을 업로드를 할 때 공단의 그 파일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공단 파일에는 차량에 대한 정보 자체가 없어요. 아예. 그렇기 때문에 이 차량 정보 자체가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을 케어포에 급여 이용 계획에 수정 있는 시작과 종료 차량을 이용을 해서 차량을 잡게 되어 있고요. 만약에 지금 예를 들어서 일정을 삭제를 해보고요. 만약에 차량을 잡지를 않고 일괄 등록을 했을 때는 차량 정보가 없기 때문에 단순히 시작과 종료만 들어가고 2-3번의 탑승관리 쪽에 차량의 그 어르신이 나오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하시려면 이 그 일정을 잡으시기 전에 반드시 차량을 선택을 하셔서 설정을 하신 다음에 공단에 일정을 올리시거나 아니면 일괄 일정 등록을 하셔서 이렇게 일정 안에 시작과 종료 차량의 정보를 설정을 해 주셔야지만 2-3번에서 그 차량, 그러니까 아까 첫 번째 카렌스를 했을 때 고노스님이 나왔잖아요. 이렇게 탑승자로 탑승 체크를 할 수 있게 연결 설정이 되는 거고요. 이 2-3번의 탑승 차량에 따라서 탑승지를 나오게 하시려면 2-1번 일정 관리에서 반드시 해당 수급자분들의 일정 안에 시작과 종료 차량의 일정을 넣으셔야 되고요. 만약에 공단에 일정을 먼저 올리시고 나중에 급여 이용 계획을 차량을 잡으시면 이거는 설정이기 때문에 해당 월의 일정에는 자동으로 들어가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럴 때는 차량 일정 정보 변경을 눌러서 1일부터 말일까지 이 차량으로 적용하겠다라고 저장 처리를 누르면 일정 안에 이 시작과 종료 차량이 자동으로 들어갈 거고요. 이 아까 나중에 등록했던 일정은 다음 달 2월 달 일정을 만들 때는 자동으로 등록이 되실 거예요. 이렇게 일정 등록을 누르면 아니면 공단의 일정 계획 엑셀 파일을 올리면 자동으로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들이 일정 안에 시작이라든지 이 수급자의 본인 부담률 정보 이런 것들을 다 일일이 따로따로 저장하는 이유는 나중에 이 급여 이용 계획 수정에 있는 차량이라든지 차량 정보에 있는 차량 관리에 있는 차량 정보들, 그 다음에 수급자의 본인 부담률 이력에 들어있다는 이런 정보들이 사용자의 실수에 의해서 삭제가 돼 버리거나 아니면 그 수정을 잘못해서 그 구간 설정을 잘못하게 되면 요 날짜까지 이미 만들어진 일정에 있는 그 요일까지 바뀌어버리면 안 되기 때문에 이 일정을 만들어주는 순간에 일지 안에는 따로따로 이 모든 그 시작과 차량 정보와 등급 본인 부담률 정보를 따로따로 보관하게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거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달력에 있는 이 아이콘들은 제가 다시 한번 좀 설명을 드리자면 처음에 일정이라는 거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공단에 있는 일정을 올렸을 때 상태를 갖다가 일정 아이콘으로 표기를 하는데요. 만약에 그 2-3번에서 차량 관리, 탑승 관리 쪽에서 이 탑승 체크를 하게 될 때, 그때 요 오늘 일자 보면 이동으로 바뀌게 돼요. 이동이라는 거는 이동 서비스 일지가 작성된 일정이다 라고 상태 구분을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수정이라고 하는 거는 실제 이 어르신이 9시 반에 나오기로 하셨는데 실제 탑승한 시간이 9시 40분으로 탑승이 되었다. 그럴 때는 수정을 하시면 일정은 지금 이렇게
반영이 됐을 거고요. 최초 일정은 9시 30분이었지만 40분으로 되었다라고 일정이 바뀌었다는 그 상태 구분을 나타내는 거고요. 그다음 결석이라는 거는 해당 어르신이 일정 잡았을 때 처음에는 나오기로 했지만 다음 날에 사정이 생겨서 안 나오기로 하셨을 때는 결석으로 하셔서 처리를 하시면 그 공단에는 결석이라는 구분은 없어요. 대신에 일정 삭제의 개념으로 그 처리가 되고요. 그다음에 저희 일정 삭제 버튼이 있는데도 결석 상태를 따로 두는 이유는 나중에 이런 부분들이 급여 이용 계획으로 해당 그 일정이 반영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급여 이용이라는 거는 하루 그 평일날 8시간 일정을 잡았을 때 50% 수가를 공단에서 청구를 할 수 있는 그 구분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위한 임시 대기 상태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미이용은 아까 그 공단에 미이용 처리를 했을 때 그 미이용에 대한 구분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지금 그리고 이 공단 일정 엑셀이라는 그 상태 표시가 있는데요. 이거는 어떤 거를 의미를 하냐면 처음에 공단에 엑셀 업로드를 하면 이 아래쪽에 연동된 일치가 되는 일정들은 이렇게 세모 표시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말이냐면 공단에도 8시 55분부터 16시 55분까지 등록된 엑셀 파일 일정이 반영되었다는 이 일정으로 등록이 됐지만 만약에 케어포에서만 일정을 잡았을 때는 이 세모 표시를 따로 잡아주진 않아요. 그러니까 공단에서 등록된 일정이다, 케어포에서 잡았던 일정이다 라고 구분 표시로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청구 내역 상세라는 거는 어떤 걸 의미를 하냐면 이 아까 본인부담금 12월달 제가 만들었지만 아까 일정만 잡았을 때는 그 2-1번에서 이렇게 회색 바탕에 일정들 네모 박스가 있지만 청구 내역을 반영을 하면 이 일자의 돈 청구 공단에 대한 일자 색깔은 노란색으로 바뀌게끔 이 노란색이 청구 내역 상세라는 의미고 7-1번에 본인 부담금이 만들어진다면 이 부분들은 그 2-1번에서 이렇게 색깔이 바뀌게 되고 수정할 수 없는 확정된 일정으로 상태 변경 표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정 이동, 그 다음에 수정 체크 초록색, 미용, 그 다음에 공단 엑셀, 이거는 그러니까 네모 박스 안에 배경 안에 색상이라든지 구분 상태 표시로 이해를 해주시면 저 업무를 일정 스케줄 관리를 하실 때 되게 편하게 한눈에 파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차량 일정 변경이라는 건 아까 급여 이용 계획 설정을 하기 전에 일정이 올라간 경우에 일괄적으로 처리할 수 있다는 의미로 지금 말씀을 드렸고요. 또는 이 일정 외에도 뭐 15일부터 어르신 차량 일정이 바뀌게 되어서 2호차로 이렇게 변경 처리를 할 때 일괄적으로 차량 변경을 하게 되면 탑승 관리 2-3번에서도 그 해당 일자에서부터는 어르신이 카니발로 이렇게 옮겨져서 그 기록을 할 수 있게 차량 변경을 할 수 있는 일괄 처리 기능으로 이해하시면 되고요. 일정 시간 변경이라는 거는 원래 공단에서 등록을 하실 때 8시 50분부터 16시 55분까지였는데 개인 사정으로 해서 18일부터 그 낮에부터 더 단축해서 60까지만 이렇게 절반을 일괄 조정 처리를 하실 경우에 일괄 처리하는 기능 버튼이고요. 일정 등급 및 본인 부담률 조정이라는 버튼이 있는데 이 부분은 그 처음에 저희들이 일정을 만들 때 1-1번의 수급자 정보 관리에 있는 본인 부담률이나 등급 정보를 참고를 해서 일정 안에 이 등급과 본인 부담 정보를 넣어요. 그런데 이 중간에 그 본인 부담률 변경 같은 경우에는 공단이 보호자에게만 알려주기 때문에 시설에서 나중에 파악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부분은 이제 변경을 했는데 보통 저희 쪽에서 이걸 변경을 하게 되면 일정 관리에서도 자동으로 해주지만 이 옵션이 있어요. 이걸 처리를 할 때
일정에도 반영하지 않게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럴 때는 이게 반영이 안 되고 본인 부담률 이력만 바뀌게 되는 상황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럴 때 강제 처리, 그러니까 등급과 본인 부담률을 1-1번에 있는 등급과 본인 부담률대로 다시 맞춰라 라는 조정 기능의 성격을 가지고 있고, 이거는 거의 쓰실 일은 없을 거예요. 보통 여기서 바꾸면 자동으로 바뀌기 때문에 그렇게 이를 참고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일정 삭제라는 거는 지금 일정 삭제를 눌렀을 때 해당 월의 안에서 어떤 특정 기간의 일정을 일괄 처리 삭제하는 기능이고요. 그 다음에 월간 일정표 출력이라고 하는 거는 그 일정을 잡으신 거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 장의 출력물로 하시거나 아니면 이 정보를 좀 더 담아서 이렇게 기본형으로 나타내거나, 상세형은 그 월에 대해서 일자 수가까지 정확하게 나타내는 그 세 가지 형태의 출력물로 제공을 하고 있으니까요. 이거는 기관 사용자의 업무 형태에 맞춰서 출력물을 이용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상으로 이 2-1번의 일정 관리에 대한 전반적인 그 설명을 드렸고, 이동 서비스 업무 흐름까지 연계를 해서 안내를 드렸고요.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나중에 그 공단 청구를 끝나신 다음에 본인 부담금까지 생성을 하셨는데 추가 정정을 해서 그 시간을 변경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는 그 2-1번에서 시간을 바꾸시는 게 아니고요. 그런 경우에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동 서비스로 보통 청구를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2-3번의 탑승 관리와 2-2번의 출석 관리에서 그 시간을 그 수정하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4일 날에 저 정확하게 2월 달러 가볼게요. 정확하게 12월 달에 공단의 17일 일자를 18시 55분부터 16시 55분까지 수가 청구를 했다가 보완 청구로 그 17시로 만약에 정정을 했다면 이거를 2-1번에서 수정을 하시는 게 아니고요. 그런 부분들은 나중에 그 시간을 어디서 수정을 하면 2-3번의 탑승 관리 쪽에서 시간 수정을 해 주셔야지만 이 수정 그 탑승 관리에 들어간 시간들이 3-1번에 요양 급여 제공 기록 시간으로 반영이 되는 거거든요. 최초에 마지막으로. 그래서 이 현장 실사 때나 청구에 대한 확인 작업을 할 때 급여 기록지 시간 표시를 그 탑승 관리 2-3번에 있는 탑승 관리 시간으로 하기 때문에 이 시간만 수정을 해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2-1번의 시간을 바꾸는 게 아니라 2-3번의 탑승 시간을 바꿔주시면 된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미이용일이라는 게 있는데요. 미이용일이라는 거는 지금 그 평일날 그 8시간 그 일정 잡은 시간에 한해서 결석 처리를 하실 때 이 미이용 사유를 그 적게 되시면 수가의 50%를 청구할 수 있게 되어 있고요. 이 부분은 지금 그 반드시 공단의 적기 통보를 한 일정에 한해서만 미이용 청구 수가가 가능하시다는 거는 알고 계실 거고요. 요거는 지금 이렇게 케어폴스도 해 놓으시면 나중에 공단의 급여 비용 청구 입퇴수 기록을 만들 때도 똑같이 처리를 해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이 부분들은 지금 또 밑에 이용일수 포함이라는 게 있을 거예요. 이건 어떤 거를 의미하냐면 공단의 그 적기 일정을 미이용 처리를 하실 때는 미이용만 좀 처리하게 돼 있는데요. 이용일수 포함이라는 조건은 급여 한도액과 관련된 구분이고, 이는 그 입원 사망이나 기관의 폐업 지정 취소 이러한 사유에 의해서 이용일수, 즉 미이용으로 기관에 입소하지 않았지만 이용한 일수로 인정하겠다는 의미로 이용일수 구분이 들어가요. 이거 왜 필요하냐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급여 한도를
8시간 그 21일 때 그 작년까지는 50%를 그 등급의 한도 징액을 시켜줬는데요. 올해부터는 이 한도 징액이 20%로 조정이 됐고 대신에 8일 15일로 2021년부터 급여 비용 고시가 변경이 되면서 바뀌게 됩니다. 그러면 이용 계획을 지금 잡으실 때 이곳을 반드시 입원 사망인 그다음에 병원 진료인 경우에 잡아서 등록을 해주셔야 한도 징액이 돼서 초과되지 않는다. 이거를 좀 케어폼안에 이거를 지금 따로 추가해드린 이유는 공단 그 전산에서는 일정 잡을 때는 무조건 미용만 하면 한도 징액을 시켜버리기 때문에 나중에 공단 청구 작업 때 단순한 개인 사유로 그 미용 청구가 된 건을 총 15일 그 이용 일수에서 제외를 시켜버려요. 그러니까 14일을 나오셨고 하루를 미용으로 8시간 청구를 했는데 이 하루가 딸집 단순 사유로 만약에 됐다. 그러면 이거는 일정을 잡을 때는 한도 초과해서 잡아줬지만 청구를 할 때 14일에 한도 징역을 시켜주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한도 초과가 발생이 돼서 나머지 그 초과된 금액에 대해서 100%를 보호자가 그 명세서에서 부담을 해야 되는 상황이 생겨서 민원 분쟁이 발생할 수 있는 거를 상황이 생겨버리고요. 이거를 이제 미연에 방지를 하시려면 반드시 정확한 이 해당되는 사유라면 이용일수 포함을 시키시고 단순 사유라면 이걸 빼서 이 한도 설정을 정확하게 반영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참고용으로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지금 그 간혹 탑승 일지나 출석 관리를 기록을 하시고 나서 그러니까 2-3번이나 2-2번 출석 관리를 하시고 나서 그 이 두 가지를 통해서 입퇴소 기록이 반영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2-1번의 이 일정 시간 이동 서비스 기록이 들어가기 전에 일정 시간은 그 탑승이나 출석 관리를 할 때 이 시간들을 간단하게 그 기록할 수 있도록 하는 세팅 시간 개념으로 이용이 되는데 기록이 완료가 돼 버린다면 입퇴소 시간을 변경하려면 반드시 탑승 관리에서 정확하게 바꿔주셔야 돼요. 여기서 수정하지 않고 단순히 2-1번에 이 기록이 완료된 건에 대해서 이렇게만 변경을 해버리시면 나중엔 이제 이걸로 참고 되겠지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이 케어포에서는 지금 이 시간이 아닌 2-3번의 탑승 관리로 입퇴소를 지금 적용을 하고 있어요. 엑셀을 만들어낼 때. 왜냐하면 공단 고시에서도 탑승을 하는 순간 그 다음에 차에서 하차하는 순간의 시작과 종료를 보기 때문에 저희들이 탑승 관리 기록 시간을 우선으로 본다 라고 이해를 해주시고 탑승 전 그러니까 이동 서비스 기록 전이라고 보시면 여기서 일정을 바꿔주시면 나중에 탑승 기록이나 출석 관리를 할 때 이 시간대로 세팅이 될 거기 때문에 이렇게 이쪽에서 이게 이동 서비스 기록하기 전에는 여기서 바꿔주면 이동 기록을 할 때는 반드시 그 시간으로 되겠지만 탑승이나 출석 관리가 끝나버린 일정이라면 여기서 일정을 바꾸시 말고 참고를 위한 자료로 2-3번이나 4번을 하시고요. 청구 전에는 반드시 이동 서비스 기록대로 들어가기 때문에 수급자별로 이 이동 서비스 이게 실제 청구 가감산 쪽에 들어가는 자료예요. 요 시간이 정확한지 일정하고 비교를 해보세요. 그리고 만약 틀리다면 차량을 이용하신 경우라면 2-3번 탑승관리 수정을 하시고 차량을 이용하지 않는 자가로 오신 분이라면 2-2번의 출석 관리에 이쪽에서 출석 체크를 하시면서 이 시간을 입소와 퇴소 시간을 조정을 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해주시면 요 시간으로 1월 14일자 김ing수님의 시간으로 체크가 된다 라는 걸로 이해를 해주시면 돼요. 이상 2-1번의 일정관리 서비스에 대해서 안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